자, 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9차시 수업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문법 요소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 우리가 시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도 문법에서 많이 나오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왼쪽에 우리 날개를 보면요.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시제라고 하는데 시제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제 밥을 먹었어 라고 하면 밥을 먹은 그 사건은 언제죠? 사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말하는 시점과 같은가 아니면 말하는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가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크게 시간표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죠.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제 표현 시간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발화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발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한 시점 예를 들어서 어제 밥을 먹었다면 밥을 먹은 시점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제는 크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발화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시 이전이면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으면 현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에 나타나면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우리 활동 1번을 한번 볼까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발화시라고 했었죠.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유명한 시죠.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시 분석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난 시간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지 적어보라 했는데 쉽죠? 여러분들은 한 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봅시다. 자,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발화시가 있죠. 이 발화시, 그럼 괴로워한 그 사건은 이 말을 할 때를 기준으로 전에 일어났을까요? 후에 일어났을까요? 쉽게 말하면 괴로워한 건 언제죠? 지금 말하기 이전이죠. 그렇죠?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는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것과 걸어가는 사건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말을 하고 나서 걸어가겠죠. 맞지? 우리가 get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미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스치웠다도 아니고 스치우겠다도 아니고 스치운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하는 동시에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제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과거는 괴로워했다가 들어가야겠죠.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스치운다는 현재, 여기 현재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시제부터 한번 볼게요. 과거 시제는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이 먼저 일어나는 시간 표현을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먼저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어제 밥을 먹었다 하면 밥 먹은 사건은 어제였으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제 친구와 책을 읽었다. 마찬가지 책을 읽은 사건은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이 되므로 이것이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표현. 왜?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발화가 일어나게 된다. 요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제 집에 갔더니 치킨이 있었다. 치킨이 있었던 것은 어제죠.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난 거고 말을 한 건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요 과거 시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먹은 떡볶이를 떠올렸다. 그럼 떡볶이를 먹었던 건 언제예요? 떠올린 것도 언제예요? 떠올린 것도 마찬가지.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한 거니까. 전에 동생이 학교에 갔다. 그럼 학교에 간 동생은 언제 학교에 갔어요? 말하기 이전에 갔죠?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거고. 그저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기억하니 또 여기 볼까요? 길을 걸어가던 사람. 그러면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건 언제예요? 말하기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지 과거를 나타내는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집에 갔더니 치킨이 있었다. 이게 과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치킨이 있었다 하니까 맞지? 있다도 아니고 있었다. 엇을 붙였으니까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어제라는 표현이 있죠. 시간 부사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어제니까 과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여기도 볼까요? 아까 먹은 떡볶이를 떠올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떠올렸다에서 보면 엿을 뭐가 줄어든 말이에요? 리었다죠. 그래서 여기서도 엇이 사용됐네요. 위에 똑같이 있었다처럼 엇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먹은이 돼 있죠. 먹을이 돼버리면 우리는 미래가 돼버리고 먹는 하면은 현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먹은 하니까 과거가 됩니다. 여기 있는 과거 시제 관형 사용음이 은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 동생이 학교에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갔다가 줄어들었죠? 여기 at이 사용됐네요. 그래서 과거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전에라는 마찬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저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기억하니, 여기 보면 그저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던, 맞지? 길을 걸어가는 하면은 현재가 되고요. 길을 걸어가던 하면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있었다, 떠올렸다, 갔다 이런 것처럼 서술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at이나 ot이나 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다도 과거가 되겠죠. 먹었다. 또 살던, 죽었다, 또 돌렸다. 이런 것도 돌리었다가 줄어든 말이죠. 그래서 at이나 ot이나 더를 사용하면 우리가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at던, 어떤, 던을 사용하면 우리가 또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간 사람 누구야? 할 때, 먹은 사람 누구야? 살던 사람 누구야? 맞지? 살았던 사람 누구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냐면 뒤에 명사나 대명사, 수사, 체언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사람, 먹은 음식, 살던 곳, 살았던 집, 이렇게 뒤에 명사나 대명사 이런 수사를 수식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형사로 만들어준다 해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요. 자, 어쨌든 at던, 어떤, 던이 사용되면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던이라는 것, 이 던은 회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해요. 던뿐만 아니라 여기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는 특수하게 회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예뻤던 그 아이 하면은 내가 직접 그 예쁜 그 아이를 봤었다라는 그걸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걸 회상할 때 우리가 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제, 그저께, 아까, 전에 이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도 시제를 표현하는데 나타낸다. 마찬가지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도 있겠죠. 지금 이런 것들, 미래는 내일, 그다음에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아까 과거와 달리 말하는 시점, 발화시와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는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지금 비가 내리는 사건, 지금 말하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엄마와 길을 걷는다 했을 때도 길을 걷는 사건과 말을 하는 발화시가 일치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읽는 책의 이름이 뭔지 알려줘. 그럼 내가 책을 읽고 있는 사건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 아름다운 석양이 비추는 마을. 여기서도 석양이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것도 지금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과거가 아니죠. 만약에 과거라면 아름다웠던이 되겠죠. 어떤이 사용됐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제를 나타내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됐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린다. 맞지? 니은 받침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현재 엄마와 길을 걷는다는 왜 현재 시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현재라는 시간 부사어도 있고 걷다가 아니고 걷는다니까 현재형이 더 붙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린다처럼 니은이 붙거나 걷는다처럼 는이 붙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지금 읽는 책의 이름이 뭔지 알려줘 있을 때 책을 지금 읽고 있다. 현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여기 는이 사용됐죠. 관형사형어미 는이 사용되면 현재형을 나타내는구나. 아까 과거형을 나타내려면 뭐를 쓴다 했죠? 은을 쓰잖아요. 맞지? 읽은 책 하면은 과거형이 돼버리죠. 근데 읽는 책 하면 현재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는을 붙이면 현재형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아름다운 석양이 비추는 마을. 여기 보면은 우리 현재형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름다웠던이 아니죠. 아름다웠던 하면은 우리가 과거형이 됩니다. 근데 어떤 대신에 뭐를 썼냐? 그렇지. 니은을 썼습니다. 니은. 관형사형어미 니은을 썼어요. 특이하게 동사에는 는이 붙고요. 형용사에는 니은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줬을 때 우리가 현재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뻤던 하면은 우리 과거형이 되지만 예쁜 하면 뭐가 돼요? 예쁜 누나 하면은 지금 현재도 예쁜 누나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쁠 누나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미래형을 나타낸다면 예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은이 붙으면 우리가 현재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사는 조금 달라요. 자, 읽은 하면은 과거형이 되고 읽는이 하면 현재형이 되고요. 읽을이 되면 미래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형은 우리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 한번 볼게요. 서술어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우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뭐 있었죠? 방금 했는데 더가 있었죠. 마찬가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내린다처럼 니은이 있거나 걷는 자처럼 는이 있습니다. 맞지? 선어말 어미 잘 기억해야 돼. 우리 높임 표현할 때도 높임의 선어말 어미 있었죠. 시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사이에 붙는 걸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 그다음 두 번째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합니다. 동사는 는을 사용해요. 그래서 읽는 책이 뭐니, 먹는 책이 뭐니, 지금 가는 곳이 어디니 이렇게 는을 쓰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은을 쓴다. 특이하게. 근데 동사는 은을 쓰면 뭐가 돼버려요? 여기 읽은처럼 과거형이 돼버리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는 는을 사용하고 형용사는 은을 사용한다. 현재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과거처럼 어제, 그저께,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현재는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부사어로 현재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를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말하는 시점보다 바라시보다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하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표현.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사건시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서는 표현.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왜? 바라시가 먼저 일어나고 사건시가 나중에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내일 친구가 도착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자.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다 미래를 나타내고요. 나중에 피자를 먹을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자, 그러면 내일 친구가 도착하겠다. 이것이 왜 미래를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내일이라는 부사어가 있죠. 그 다음에 친구가 도착하다, 도착한다, 도착했다가 아니고 도착하겠다.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 get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자. 표현 자체는 현재형인데 여기 보면 만들어갈, 맞지? 만들어갈, 앞으로 만들어간 또 아니고 만들어가는 또 아니고 만들어갈을 썼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을, 리을을 사용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이 관형사형어미 을을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왜 을을 갈로 쳐놨냐?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작한 것이다도 아니고 시작하는 것이다도 아니고 시작할 것이다. 을을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 나중에 피자 먹을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먹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래 시제를 표현한 방법도 한번 볼게요. 서술어에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 get을 사용하거나 뭐뭐 할 것이다, 리을 것이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 사용음이 을을 사용한다. 여기 먹을 사람 이런 것처럼 만들어 갈 이런 을을 사용한다. 그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 앞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또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다시 보면요. 괴로워했다는 과거 시제 왜 그렇다 했죠? 여기 보면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엿을 사용했다 돼 있는데 원래 앗엇이죠. 그런데 하다 같은 경우는 엿이 특이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엿이 사용돼서 엿이 줄어들어서 had이 됐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스치운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왜? 스치우다라는 것에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이 붙었기 때문에 스치운다가 됐죠. 그래서 현재 시제. 걸어가야겠다는 여기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 get이 사용돼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